네,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소폭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장이 끝나가는 지금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가장 강한 저항선 라인이라고요. 실제로 분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지금 구간대의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은 중요 구간 매물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요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가가 눌리면 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이란 전쟁 리스크가 증시 자체의 변동성을 키웠으니까.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본의 이탈이 나온 건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고객들의 예탁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윗구간을 긁으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구간 매물대 돌파는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외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장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다고요. 프로그램에서도 120만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중요 구간 매물대를 돌파할 만큼 수급을 받쳐주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약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입니다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외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언제 외인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두산에너빌리티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CPO, 광전착 기술과 광통신 기술이 대두가 됐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젠슨왕이 아직까지도 구리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CPO,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빛으로 전달한다고요. 하지만 구리는 전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당연히 발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빛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됐을 때는 발열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구리선 때문에 발생되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AI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광통신으로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전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었던 거라고요. 하지만 이번 GTC에서 젠슨왕이 구리선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소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고점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환율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란 전쟁 이후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달러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3개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1,500원을 넘어서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4월 1일에는 WGBI 편입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WGBI가 뭐냐면 세계 국채지수인데 여기에 편입되게 됐을 땐 글로벌 패시브 자본이 자동적으로 한국 국채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국채에서의 수요가 올라간다?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GBI 편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선 충분히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라서 원전 중요도에 따라서 정고점 돌파까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부지 유치 공모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급이 원전 섹터 쪽으로 또 한 번 쏠릴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원전 시장에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율이 안정화되고 다시 한 번 더 원전 섹터로 수급이 쏠린다면 원래 원전 섹터의 대장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 번 더 대장주의 움직임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 구간 매물대 돌파 속에서 윗꼬리 캔들을 그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번 중요 구간 매물대 돌파만 나온다면 정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정말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외인들의 보유 비중과 계리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상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 외인들의 수급만 붙여준다면 훨씬 더 강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외면을 할 게 아니라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전쟁의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 옵션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쟁 리스크가 또 한 번 증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서 개인들이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또 한 번 증시가 흔들리는구나, 그냥 관망해야겠다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건데 전쟁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종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증시 자체의 변동성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중요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곧바로 강한 상승 구간이 이어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이 일찍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살짝 얘기 드리면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 때문이라고요. 트럼프는 결국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의원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다들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 유가가 언제 잡힐 건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목표는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율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간선거 전에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 구간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시간 조금만 투자하셔서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환율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외인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저점 구간이 잡혔을 때 눌림목 구간의 매수타점 잡아드릴 거고 추가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분명히 최근
최근 이란 전쟁 때문에 발생된 강한 주가의 급락에서 부담을 느끼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룹보다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상승 과정 속에서 분할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법 꼭 받아가세요.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수급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는 거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요? 중간선거 전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요. 최근에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지지율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타인 파일을 시선을 외부로 빼돌릴 명분이 필요했다고요. 그게 바로 이란 전쟁이었죠.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성공했어요. 지금 앱스타인 파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 거다, 유가가 어떻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근본적인 이유인 지지율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주요 지지층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중요하지도 않고 앱스타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내 한 해의 농사가 망쳐지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국의 4월, 5월은 옥수수 파종식이라는 거예요. 비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로 비료가 비싸졌다, 공급 문제가 터졌다라는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료는 천연가스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인 카타르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운송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3월 말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4월, 5월 옥수수 파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최소 2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횡보를 보게 됐을 때 타협 전에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트럼프가 이란에 가장 강력한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타협을 하려고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두산에너빌리티 속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믿고 따라하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개인 번호 띄워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실시간 대응법 받아가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한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아도 80달러, 평소에는 90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장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뭘까요? 석유 종목들일까요? 물론 맞지만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로봇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업들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또 한 번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까지 공개가 된다? 로봇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로봇 섹터 한 번 상승할 때 10%, 20% 상승하나요?
아니라고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100%, 200% 우습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 섹터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의 협력사,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로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니까 종목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종목명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 섹터로 수급이 쏠린다,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 언제라도 내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 종목이 좋았구나 후회를 하겠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률을 가져갔을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이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다가 실제로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기회를 잡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